친하게 지내던 이제 친구였는데 네. 같이 이제 축구를 하다가 반칙을 좀 했나 봐요. 반칙을 해서 열이 받으니까 친구가 패드립 같은 걸 했나 봐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법률사무소 봄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이제 학교 폭력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보통 잘 안 참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는 소년 사건이나 뭐 학교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가지고도 상담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도 뭐 이제 소년 사건 관련한 그러한 사연을 한번 중심으로 그 대응책이나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연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그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던 이제 친구였는데 네. 같이 이제 축구를 하다가 반칙을 좀 했나 봐요. 같은 반 친구였대요. 그래서 넘어졌는데 반칙을 해서 열이 받으니까 친구가 너 왜 반칙하니 하고 이렇게 요구를 했나 봐요. 네. 그러면 사과를 하면 되는데 보통 반칙한 사람들이 사과를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 친구도 이제 자기도 열받으니까 패드립 같은 걸 했나 봐요. 너네 부모 어쩌고 하면서 요새 친구들 좀 심하게 욕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패드립도 하고. 근데 문제는 거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많았다는 거죠. 같은 축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너무 속상해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말을 하니까 부모님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예, 잘못을 한 건 그쪽이고 반칙도 그쪽에서 했는데 우리 아들한테 그런 식의 심한 욕을 했다고 하니까 네. 이걸 그냥 넘어가면 꼴이 우스워질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형사고소 하자니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서 오지랖 부리는 거 아닌가 막 그런 걱정이 많이 되는데, 또 아들은 그거 갖고 너무 상처를 받아서 학교도 못 가겠다고 하고 답답한 거죠.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한 게 맞는지, 그리고 변호사 선임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뭐 학폭 신고를 뭐 해서 하려고 한다. 네. 그럼 뭐 변호사를 통해서 할지 아니면 부모님이 개인적으로 접수를 할지 뭐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폭 신고는 그냥 전화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단 변호사가 선임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학교 쪽에 변호사 선임됐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자체 종결이 되지 않아서 교육청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학폭위원회라는 게 열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피해자 쪽을 만약에 대리한다라고 하면은 그 위원회에 같이 출석을 할 수 있어요. 네. 같이 출석을 해서 뭐 경위라든지 어떤 피해를 받았다라든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다라는 거에 대한 의견서를 저희가 미리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학부모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라는 얘기만 계속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억울한지, 그리고 이게 형사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련 사례에서 어떤 판례가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법적인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써서 제출을 하면 아무래도 교육청이나 뭐 그런 쪽에서도 법률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이게 형사고소로 넘어가면 이런 정도의 처벌을 받을 만한 행동이구나, 이거를 알면은 수위라는 거를 결정할 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반대로 학폭으로 신고가 접수가 된 그 가해자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도 변호사 선임이 되면은 이 정도는 이 정도 수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입증도 명확하지 않다라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의견서를 내서 최대한 처벌 수위를 좀 낮추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예 그냥 형사 고소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학폭으로 고소를 하면 생각보다 처분이 수위가 되게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법률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내가 도저히 그냥 못 넘어가겠다 싶어서 이제 형사고소를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은 보통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뭐 폭행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 사안이 뭐 사람이 뭐 엄청나게 다칠 정도의 그런 중대 사안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년재판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고 이제 법원의 소년재판부로 넘어가게 돼서 소년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고소를 하면 소년재판부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소년재판부는 무조건 비공개 재판이에요. 내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조건 비공개 재판이에요. 만약에 이런 과정에서 혹시 뭐 합의를 한다고 하면 네.
어떤 것들을 고려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피해를 받아서 형사고소를 하거나 학폭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한 위자료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범죄 혐의가 인정이 돼서 소년재판을 받으면, 물론 얘가 몇 호 처분받았는지 우리 모르지만 소년재판부로 갔다는 것 자체가 혐의가 인정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근거는 민법 제750조입니다. 그쵸?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합의를 하면은 그 절차를 그냥 한 번에 종결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은 또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고, 또 시간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딜레이가 되니까 이런 상황을 거치지 않고 그냥 적당한 시기에 내가 합의 금액을 받고 그 다음에 용서를 해주면 거기서 이제 종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합의가 안 되면 이제 소송 가야죠. 네. 그럼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학폭 신고했고 형사고소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처분 결정문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소년재판부로 회부되었다, 이 정도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증거를 가지고서 저희가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소년범의 경우에는 보통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뭐 진짜 심각한 범죄들도 있어요. 정말 뭐 제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의 네. 그런, 보통 이건 소년이라고 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건들이라고 하면 사실 소년재판부로 안 가거든요. 그런 경우라면은 물론 손해배상 금액이 좀 많이 인정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중학생 애들이 뭐 싸우다가 뭐 욕하거나, 아니면은 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뭐 현금을 뭐 이렇게 가져 나온다든지 뭐 이런 아주 경미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 금액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고, 그 금액이 변호사 비용보다 안 나올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는 어느 단계에서는 합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변호사 그렇죠. 비용만큼이라도 아낄 수 있으니까. 네. 계속 네.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좋을 건 없잖아요. 네. 자녀 관련 문제이기도 하니까 네. 조금 합의가 더 용이하게 될 수 있는 여지도 클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엔 이렇게 소년 사건이 일어난 경우에 소년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맞을지, 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대응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